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최근에 영상들이나 언론이나 게시물을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약간 차분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차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시장에 대한 확신이란 거 알고 계세요? 시장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확신. 왜냐면 최근에 게시물이나 영상들을 보니까 내가 뭘 했냐,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샀으면 얼마가 올랐다, 시장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을 잡을 방법이 이제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댓글이 누구누구 덕분에 그때 말 듣고 집 사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아니면 역시나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렇게 약간 격려, 추종하는 댓글들이 한동안 없었는데 이제는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감사하는 거 알죠? 그리고 제가 이 내용 얘기할 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는 목적이 있는데 찬물 끼얹는다? 김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고 저는 이 태도를 유지를 할 거예요. 저는 한 인간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장 전망을,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해왔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차별성도 있었고, 그렇기에 한쪽으로 쏠리질 않았죠. 시장에서 제 의견이 다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투자랑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날렸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입만 웃고 있고요. 가끔 그 생각 나면은 자다가 깰 정도예요. 돈을 잃고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실패를 겪었고 돈도 많이 날렸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랑 그거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시간을 겪은 분들이 아직도 남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에요.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 안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선 그렇죠. 약간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직접 겪어보라고 하세요. 돈을 잃고 실패에 대해서 한번 겪어보라고 해보세요. 안 겪어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태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 영상을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투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제 영상 혹시 그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으세요? 제가 알기론 그냥 목돈 가지고 똘똘한 거, 괜찮은 거, 일시적 1가구 2주택 몇 채 사보고 팔고 그 정도 경험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전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일단 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남들한테 뭘 얼마나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 사례 좀 그만. 직접 안 겪어봤잖아요. 자기 돈 날아가는 거는 다른 거 모르실라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보이고 해서 제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컨셉이 다르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실패했었죠.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난 끝났다.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하우스푸어 책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등했죠. 이런 거. 예전에 버블세븐이 있었어요. 그때 버블세븐 대형 평수 영원히 간다. 앞으로 여기만 간다. 확신. 사회적 확신. 이거 그때 시장에 있었던 어른분들, 저보다 선배님들 댓글 좀 부탁할게요. 이건 좀 진짜 그 댓글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확신. 버블세븐. 강남, 용인 여기 간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영원히 간다. 틀렸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규제 풀어서 다시 간다. 틀렸어요. 박근혜 정권 때 시장 영원히 못 간다. 이제 영원한 추락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그 라인들 나와가지고 전세는 끝났다. 에스크로 제도 하겠다. 월세 시대로 간다. 다 틀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 시장은 절대로 정부를 이길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올라간다.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확신에 차 있으세요? 서울, 강남, 주요 입지, 초양극화, 영원히 간다. 다시 여쭤볼게요.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틀릴 거예요. 확률적으로 틀릴 거예요. 다음에 오는 시장은
우리 생각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장의 하락 가능 요인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김 빠지게. 알아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야 해요. 왜냐면 보세요. 정부가 갑자기 대출을 완전 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거 많아요. 내수 경기랑 세수랑 뭐 진짜 뭐 정권이 바뀐다는 둥 할 얘기 많아요.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정권 여태까지 해온 거 보세요. 솔직히 이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토어제 보세요. 풀었다가 묶었다가 작년에 대출 규제 보세요. 풀었다가 막았다가 풀었다가 막았다가 이게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분들 자녀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요. 영향받는 우리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원희룡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무슨 불혜택이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권력을 가진 자, 내 맘이다. 한국은 반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현재 정권이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죠. 그럼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죠. 앞으로 시장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을 잡을 방법이 이제 없다? 그렇진 않죠. 그냥 다 같이 죽자 하면 끝나는 건데요. 아니면 외부에서 IMF 같은 거 터진다. 뭐 미국이 망해버린다. 이러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맞출 수가 없죠. 정부가 어떻게 할지,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한국에 무슨 일이 터질지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미래 옵션에 둘 수는 없지만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진짜 하락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터진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의 이미 언급이 나온 거 있죠. 우리가 옛날에 SBB 사태도 마찬가지고 헝다 사태도 마찬가지고 레고월드 사태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시장에서 버티는 거는 크게 번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의 그렇죠. 부동산 PF 대출 터질 거면 벌써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왜 무섭냐면 확신한 다음에 내 미래를 모두를 포함해서 올인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확신하면 사람들은 올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올인한 만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약간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세게 얘기해요. 설득을 하고 싶으니까. 내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바로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하지 않고 내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다시 묶이긴 했지만 주요 입지가 독보적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갈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거기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거기 사야 돼요. 왜냐면 이런 느낌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 강남, 뭐 대치, 뭐 심지어 개포 여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이 들면은 갖고 있던 거 다 처분해서 여기 산단 말이에요. 사는 것까지도 좋아요. 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걸 다 처분해서 사면은요. 장기적으로 못 봐요, 거의. 이거 장기적으로 볼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또는 누구의 얘기만 듣고 확신한 다음에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고 경험에서 배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라면 기준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학습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22년도 넘어서 현 정권이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23, 24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함부로 막 엄청난 베팅을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안 도와줘. 지금 다주택자는요, 여러분 정부에서 대놓고 죽이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당사자가 아니시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댓글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정말로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좀 죽어주시면 안 돼요? 죽으면서 부동산 하락 데이터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소수니까 죽어도 돼요. 죽으세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빌라 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혹시 전세 사기꾼일 것 같아요. 혹시 맞을 것 같아요. 죽으세요. 빌라 짓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하고 있어요. 안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로 한국 정부가 이걸 하고 있다고요. 126%, 112%?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뭘 믿고 확신을 가지고 무리한 베팅을 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컨셉이 뭐냐면은 무리한 베팅, 올인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실패할까봐? 그러니까 공부랑 준비를 한 다음에 하라고요. 내가 장기간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투자해보시면 리스크 감당하는 방법이 몇 개 안 되는데 시간으로 때우든 돈으로 때우든 실력으로 때우든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돈도 없는데 시간으로 못 때운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영상 몇 개, 게시물 몇 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른다. 무조건 사라. 그때 내 말 들은 사람 이미 많이 벌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예요. 인정할게요.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시장에 리스크가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시장에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 전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봤자 안 믿어주시는 거 알아요. 저도 진짜 알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영상 킨 김에 영상 막바지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일반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와요. 그때 네 얘기 듣고 그 아파트 샀는데 얼마 날렸다. 다시 올라가면 얘기 안 해요. 이게 저 입장에서는 멤버십이 있고 강의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영상 듣는 분 있고 멤버십 듣는 분 있고 강의 듣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같은 분들은 아니겠죠. 제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 많은 걸 걸고 싶으면 그만큼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자산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영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접 경험했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충주에 갔는데 아파트에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인근 단지랑 비교를 해도 이 아파트에 동시에 매물이 열 몇 개가 쏟아져 나와요. 열 몇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부동산 투자해보시면요. 여러분 매도하려고 할 때 또는 전세 놓으려고 할 때 경쟁 매물이 나랑 동일한 매물 있죠. 그러니까 입주일이 있잖아요. 전세는 이 잔금일도 겹치고 인테리어 상태도 겹치고 원하는 금액도 겹치는 매물이 많을 것 같죠. 해보시면 많지 않아요. 3개면 되게 많은 거고요. 있어봤자 1개 아니면 2 또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단지를 가니까 1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가격 빠져요.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그 단지를 찍은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그 단지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근데 끌고 갔으니까 여러 사람이 계약하면서 가격이 올랐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냐고. 오르지 않냐고. 그거 오른 게 아니죠. 매도까지 하고 나와야죠. 옮겨 타기가 완성이 돼야죠. 내가 여기를 샀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야죠. 돈이 얼마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시물 영상들이. 물론 저도 시장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거예요. 전망을 얘기할 건데 오늘 영상을 듣고 앞으로 보시면서도 그래 내가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제 얘기가 이런 거구나. 제 이론은 이거구나. 제가 얘기하는 시장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얘기랑 시장이 다르게 갔을 때 방법이 없어요. 헬이에요, 헬. 아유, 제가 심지어 지금 지난 3년 동안 저도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거 욕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이거 얘기하신 분들 중에 지난 3년 동안에 안 힘들었던 분들 많잖아요. 저도 꽤 알고 있거든요. 그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힘들지.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너무나 쉽게 또다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망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신 세월이 있는데 22년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또 무거워지긴 하네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